특히 저기에는 저는 좀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이는 게 이번 총선에서 보면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108석밖에 안 되거든요. 예. 108석이면 사실은 어떤 특검 법안을 처리할 때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채모상병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당론과 배치되는 이탈표가 조금이라도 나와버리면. 근데 그때는 보면 어쨌든 그 개혁신당의 어떤 세석이 또 굉장히 좀 절실히 필요할 때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몇 석 안 되지만 중요한 시점에는 그 세석도 굉장히 소중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형식 태도 포장보다는 진심, 본질, 진정성에 충실해야 하는데요. 예. 개혁신당이 가장 원하는 법안이 뭡니까? 해병대 최산병 수사 외압 사건 특검이거든요.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이 두 가지 사항을 5월 전에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뭔가 좀 전국이 풀리는데 외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님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 화환이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상상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사랑하는 것인가 두려워하는 것인가. 소통을 통해서 조율해 가고 또 그런 것이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실의 역할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혁신당 같은 이런 혁신적인 분들과 함께 소통하겠다는 말씀 올리는 것으로 제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개혁신당 전당대회가 있었죠. 개혁신당, 국민의힘을 탈당한 인사들이 주도해서 만든 정당.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탈당하기 직전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극한의 대립관계에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하는 화환, 꽃을 보낸 겁니다. 화면으로 사진 좀 볼까요? 저겁니다. 김철 교수님, 일단 전당대회 개혁신당이고 옆에 대통령 윤석열하고 화려한 꽃장식이 된 화환이 가 있어요. 이 윤 대통령이 보낸 이 화환의 의미는 뭘까요?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면 총선 패배 이후에 예.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어떤 영수회담도 했었고 예.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체적인 아마 정치를 하는 하나의 모양새가 되는 것 같고요. 정치를 하는, 그러니까 정당을 향한 정치를 하는. 손을 그러면은 내미는 그러면 다른 정당이 저런 전당대회 때도 역시 꽃을 보내는 그냥 통상적인 모습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혁신당에 보냈다는 걸 주목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 개혁신당에 보냈다는 걸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죠. 특히 저는 저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정부적 판단은 정진석 의원이 비서실장이 되고 난 이후에 결국은 아무래도 과거의 어떤 관료형 어떤 비서실장보다는 예. 정무형 또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정치권에 몸담았던 정진석 의원이 비서실장이 되고 난 이후에 달라진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특히 저기에는 저는 좀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이는 게 이번 총선에서 보면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108석밖에 안 되거든요. 예. 108석이면 사실은 어떤 특검 법안을 처리할 때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채모상병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당론과 배치되는 이탈표가 조금이라도 나와버리면. 근데 그때는 보면 어쨌든 그 개혁신당의 어떤 세석이 또 굉장히 좀 절실히 필요할 때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몇 석 안 되지만 중요한 시점에는 그 세석도 굉장히 소중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어떤 개혁신당의 원래 뜻이 예. 국민의힘에서 나가서 새로운 창당을 할 때 개혁신당이 본래 뜻은 저는 개혁 보수 신당이라고 보이거든요. 오. 어쨌든 간에 기존의 어떤 보수,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표방하는 보수와는 다른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서 만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큰 길에서는 예. 큰 길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아마 이 화환을 보내신 것 같고 단지 지금 조국 대표는 계속적으로 대통령과의 회동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축하난이나 아니면 홍철호 정무수석으로부터 어떤 전화 한 통도 못 받았다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아마 대통령실에서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약간은 정치적 예우를 한 게 아닌가. 약간 이렇게 다르게 보입니다.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제가 아까 양양자 의원이 그 화환을 보면서 자기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이게 사랑인지 두려움인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보셨어요? 대통령실이 총선 대패 이후에 표면적으로는 야당의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형식, 태도,
포장은 좋아졌고 이 부분은 사실 평가에만 합니다. 옛날에 그것도 못했으니까 사실 좋아진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요. 예. 사실 형식 태도 포장보다는 진심, 본질, 진정성에 충실해야 하는데요. 예. 개혁신당이 가장 원하는 법안이 뭡니까? 해병대 최산병 수사 외압 사건 특검이거든요.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이 두 가지 사항을 5월 전에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뭔가 좀 전국이 풀리는데 사실 저희도 이 사안이 좀 지겹고 뭔가 국민의 삶을 위한 그런 생산적인 논쟁을 하고 싶은데 예. 본질은 충실하지 않고 그냥 형식 태도 포장만 좋아졌으니까 사실 어떤 면에선 좋아졌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좀 털털하고 진실한 면은 있었는데 예. 이제 좀 그런 면도 없어졌다.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겉에만 좀 약간 그렇게 보인다. 뭐 실제는 또 움직이면 아닌 거 아니냐 막 이런 지적이신데요. 아무튼 뭔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에 있다고 평가받았던 정치인이 이끄는 그 당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축하, 화환과 정무수석의 축사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요. 자, 화면으로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몇 가지 모습인데요. 일단 뭐 화환 얘기했죠. 그리고 홍철호 정무수석의 축사 있었고요. 그리고요. 오늘 국민의힘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헌호 대표 당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발맞춰 나갑시다. 연대도 좋고요. 약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자, 그럼요. 다음 준비된 목소리에는 3명이 등장합니다. 약간 시차가 있는데요. 차례차례 3명이 동시에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협치의 의지를 보이시고 그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홍철호 수석님을 보내서 이렇게 축하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 개혁신당과 또 정부가 생각하는 바가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또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정당으로 성장하시고 또 우리 국민의 신과는 모든 면에서 연대하며 함께 발맞춰 나갔으면 합니다. 허은하 전 의원님의 당선을 축하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신 이준석 전 대표께도 심심한 경의와 애정을 보내드립니다. 우선은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축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연대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할 것이고. 이거 들어봐서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정기랑 교수님 일단 뭐 협력, 연대, 뭐 물론 뭐 모든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그리고 뭐 애정, 감사하다 이런 단어들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앞으로 이 두 정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상만 놓고 보면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예. 저렇게 정부 여당이 미니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신당의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축하도 보내고 정무수석도 보내고 또 당대표까지 나서서 애정과 연대를 경의를 표한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을 겉도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소통과 협치의 기본은 170석이 넘는 제1야당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먼저 풀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또 개혁신당까지 챙기는 모습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럴 때만이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평가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저는 앞으로 개혁신당과의 관계 또한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예. 저는 오히려 어떤 그 제의와 연대의 폭은 굉장히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새로운 보수의 어떤 재건이라고 하는 지금 중차대한 목적을 보수 세력 내부는 지금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또한 개혁 보수의 일원이었고 또 새로운 보수 재건에 동참할 가능성이 저는 얼마든지 있다. 그것이 이를테면 사안별로는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사안별로는 갈등을 빚고 또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예. 큰 틀에서는 새로운 보수 세력 재건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수준의 제의와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향후에 한 몇 년 지나서요.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 즈음 한 2년 뒤쯤 갔을 때 혹시 합당 이런 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아마 새로운 어떤 전당대회에서 만들어지는 예. 소위 이른바 한동훈 체제가 됐든 예. 근데 이제 단점은 하나 있겠습니다. 만약에 친윤 전당대회에서 친윤 당권 주자가 될 경우와 윤 대표가 등장하면 아니면 반윤석열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비윤 당대표가 탄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연대와 제2의 폭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요 주제 마지막으로 정혁진 변호사. 네네. 지금 사실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하는 것을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그동안 계속 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동훈 당대표가 등장하게 되면 개혁신당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예. 이게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하고 누구와 요즘 제일 가깝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홍준표 시장이잖아요. 앞서서 우리가 전해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홍준표 시장하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서로 처해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은 공통점, 공통의 목표가 있는 것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더군다나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이준석 대표가 한참 어려요. 한참 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하고 사이에는 아무래도 젊은 이미지가 기존에 있었던 뭐 586 이런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젊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민의힘에 이전대로 나가는 모습이 본인의 여지가 더 많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젊어지고 새로워지는 모습은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